안녕하세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한지 인사하는 한국처럼 슬라맛, 인사할 때마다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 총 인구 2억 7,352만 명, 87%가 이슬람교로 화폐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사용하죠.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21일 기준 인도네시아는 누적 확진자 19,189명, 사망자 1,242명, 확진자 대비 사망자, 치명률이 6.5%대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코로나19 감독 대상 환자들 중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망자는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는 방역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염 확산이 악화되고 치명률이 높아지는 데는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와 터무니없이 저조한 인구 대비 병상 숫자 외에도 보건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나쁜 대기질 그리고 매우 높은 흡연율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흡연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15세 이상 남성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흡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보다 늦게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5월 후반을 향해 가는 현재까지도 아직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장기전 태세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 자카르타에서는 5월 중순까지로 예정됐던 준봉쇄 조치를 오는 6월 4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의하면 자카르타에서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를 어길 시 처음 적발되면 서면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적발 시 규칙 위반자임을 나타내는 일명 벌칙 조끼를 입고 공중 화장실 등의 공중시설을 청소하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위반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르바란 기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에서는 해가 떠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 한 달간의 라마단 의식이 끝나면 연간 최대 명절인 르바란을 즐기는데 이 기간에는 귀향길에 오르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대폭 많아집니다. 중국의 춘절과 유사한데 열흘 이상 지속되는 르바란 연휴 기간에는 통상 2,500만 명 정도가 귀향길에 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을 막고자 르바란 명절 기간에 귀향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로 막는 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듯이 지난 16일 CNN 인도네시아는 금지된 귀향길에 오르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사례를 보도해 화제가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처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사례였는데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미니버스에 몸을 숨기고 다시 그 미니버스를 견인차 위에 싣고 이동하다가 적발된 것이죠. 이 작전으로 몰래 고향으로 가다가 적발된 8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벌금을 물고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단순히 강압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력을 통해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깜짝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현지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55초 길이의 이 뮤직비디오에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장관들이 직접 출연해 무딕을 하지 말라, 무딕이 없어도 여전히 재밌다고 전하며 큰 웃음과 함께 사람들이 이번 귀향을 단념해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무딕은 명절 기간 동안 귀향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뮤직비디오에서 음정, 박자 등은 완전 무시됐지만 열심히 노래하는 장관들의 애쓰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의료 물품의 극심한 부족을 겪고 있어 방호복과 같은 의료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최근 중국을 제치고 한국과 손을 잡고 예외적으로 방호복 공동 생산 방안을 함께 구축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데에는 크게 3가지가 작용했는데 하나는 한국산 의료 물품의 압도적으로 우수한 품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들의 의료 물품 기부 행렬입니다. 그 예로 포스코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쓰나미 등의 재해를 겪을 때마다 긴급 구호 성금을 인리 정부에 기부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KTNG에서도 1억 원 상당의 진단키트를 지원했고 우리은행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 은행을 통해 의료진들을 위한 방호복 5,000벌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한 마지막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현지에 진출한 한인들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50만 명 이상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인 봉제업체 300여 곳이 그 주인공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에 잘 스며들어 현지에서 높은 친화
친화력을 보였죠. 이번 공동 생산 체제는 우선 한국으로부터 원단을 들여와 허가받은 한인 봉제 업체가 방호복 생산을 맡아 완성품 중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맺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더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봉제업체 300여 곳 중 한 업체의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서류 작업들이 이번에는 단 하루 만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 덕분에 한인 봉제업체들이 차례차례 방호복 생산 및 유통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회의 함다니 전 의원은 정부가 한국을 코로나19 국제협력의 본보기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한국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값지다. 향후 양국의 협력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한국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했는데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으로 성공적인 개학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컬처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웹툰, 그리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K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진 요즘 언택트 시대를 맞아 우리의 K 콘텐츠들은 더욱 힘을 내고 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해 전 세계의 K-컬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드림 콘서트는 7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됐어요. 온라인 콘서트를 즐기는 글로벌 팬들을 위해 최첨단 기술인 EX 3D 사운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서라운드 음향 효과를 통해 오프라인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선사했죠. 또 초고화질 영상 4K UHD 고화질 방송 서비스, 다중 회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멀티캐스트 라이브 중계 등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드림 콘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만 주력을 내는 것이 아닌 과학과 기술적인 분야까지 접목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문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거죠. 한국은 뛰어난 첨단 기술로 세계 최초의 문화 공연을 이끌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이 문화 콘텐츠 외에도 어떤 분야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한국의 과학계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성과학자들이 아닌 한국의 과학 영재들이 국제대회에서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20 유럽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은 전원 금메달을 수상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또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과거서부터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다른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1988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는 총 198회를 참가하며 무려 41차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과학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의 수상 경력 또한 화려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종합 1위 달성, 2019년은 물리, 생물, 그리고 화학 총 3개 종목에서 종합 1위를 할 정도로 한국의 미래과학을 책임지는 영재들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과학 영재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계 6, 7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영재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 첨단 기술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미래차 등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은 매년 60개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그 안에 과학기술 경쟁력을 시사하는 평가지수가 들어있죠.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6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세계 1위,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세계 2위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 역시 풍부한 편인데요. 총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39만 6천 명으로 세계 6위입니다. 또 논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수치로 환산되고 있는 지표들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강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 미래차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로봇공학, 소재공학,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등이 있죠. OLED는 한국 기업인 삼성과 LG가 거의 독주하다시피 한 상태며 특히 삼성은 QLED라는 초격차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는 K칩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또 핵융합 에너지 분야는 세계 최대의 핵융합 연구로인 K-스타를 보유해 글로벌 인공태양 프로젝트인 이터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 기술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5G를 넘어 최초 6G 상용화를 노리고 있고 한국의 5G처럼 6G도 세계 최초 기술 개발 국제 표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차까지도 앞서 나가 유럽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자동차 시장도 미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선방했답니다.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흑자를 봤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한국이 변방이었지만 신약 개발과 판매까지 바이오 분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탁 생산 능력은 한국이 1위인데다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도 앞선 상태입니다.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까지 개발하는 등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진단키트를 포함한 K바이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지구촌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한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룬 나라죠. 그래서 OECD와 IMF, UNDP,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등 8개의 세계 최고 권위가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임을 알 수 있죠.